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7일 시행된 제11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분석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결산 시 총 계정 원장의 마감, 결산 절차 중의 마감, 이 마감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마감이 있고 재무상태표 마감이 있죠. 손익계산서 마감은 모두 0 되게 하는 거고 재무상태표 마감은 차기로 2월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그렇죠. 집합손익이죠. 집합손익을 통해서 0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또한 결산 절차 중 마감은 결산 본 절차입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 취득 후 지출은 두 가지. 수익적 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죠. 수익적 지출인데 잘못해서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 또는 반대로 자본적 지출인 것을 잘못하여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가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난이도 중상이에요. 3번 당좌자산에 대한 설명 난이도 중. 네 번째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뭐가 있죠? 그렇죠. 영업외 비용이 있죠. 영업외 비용을 찾는 문제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계 계산식 난이도 하.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묻는 문제였어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는 K랩 실무 프로그램에서 손익계산서 조회하시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계산 구조 암기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하. 재고자산 취득원가 빈출 유형이죠. 재고자산 취득원가에는 매입 금액에다가 운임 등 부대 비용을 더하고 매입에 차감 계정을 세 가지 빼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매입 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됩니다. 7번 순손익계산 거의 매회 출제가 되는 정말 중요한 빈출 유형이죠. 기말 자본금은 기초자본금 더하기 당기순이익 더하기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액이 됩니다. 재무상태표상 외부 공시할 때 매입 채무로 공시하는데 매입 채무는 내부 관리용 계정 과목 두 개를 합한 것을 의미하죠. 뭐가 있죠? 그렇죠.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더하기 지급 어음이 됩니다. 또 비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 더하기 받을 어음이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쉬운 문제죠. 문제 9번은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과거에 자주 볼 수 있었던 유형이 아니고요. 좀 어렵게 나왔는데 난이도 중. 차산이나 부채 차감적인 평가 항목 뭐가 있었을까? 대손 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대손 충당금은 채권의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 차감 규정이 됩니다. 10번도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뺀 후의 금액이죠. 영업이익은 영업수익이 매출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영업비용인 매출원가와 판관비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업이익 밑에 있는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죠. 미치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이 중요하고요. 여기도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1번도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죠.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인 것은 아닌 것은 비교.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인 것은 아닌 것은 보기 4개 중에 3개가 손익계산서, 1개가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쉬운 문제죠. 12번 유형자산 취득원가, 재고자산 취득원가와 같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3번 무형자산 정의 쉬운 문제죠. 난이도 하, 분계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에 뭐가 있다? 유동성 배열법에 따르면 자산은 유동자산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유형자산, 그 다음 무형자산, 그 다음 기타 비유동자산을 쓰는 거죠. 자산을 유동과 비유동 이렇게 배열하듯이 부채도 유동부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를 기재하는 겁니다. 여기가 부채, 여기가 자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쭉 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된 문제는 없었죠. 과거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9번이 약간 좀 처음 보는 유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걸 뺀 나머지는 쉽게 나왔어요.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시 총계정 원장의 마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결산 일비 절차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결산 본 절차예요. 결산 일비 절차는 시산표 작성, 재고조사표, 정산표, 기말수정 분계가 일비 절차고 결산 본 절차는 마감이 되겠죠. 즉 결산 절차는 3가지예요.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감은 2가지, 손익계산서 개정 마감하는 게 있고 재무상태표 개정 마감하는 게 있죠. 손익계산서 개정은 2가지, 무엇과 무엇?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생겼다가 사라지는 임시 계정이니까 기말에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은 다 없애야 돼. 0 되게 하는 거고 0 되게 하기 위한 도구가 뭐다? 손익이죠. 손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되어지는데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은 다음 기로 넘기는 걸 의미합니다. 차기 이월로 마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채 계정을 보시면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죠. 기초부채가 대변에 수척하고요. 만약에 이 금액이 100원이라 할게요. 부채는 언제 감소한다? 만약에 외상매입금이면 지급하면 감소하겠죠. 감소하는 건 차변에 쓰는 거예요. 감소한 게 10원. 그러면 기말 현재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건 30원이고 이걸 다음 기로 넘기는 거예요. 차기 2월. 이렇게 마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부채는 차변에 차기 2월로 마감이 되어지는 거죠. 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건물 내부 조명기구 교체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 올바른 거죠. 올바른 건 비용이에요. 비용 처리해야 하나. 실수로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해야 했다. 오류죠. 오류. 이 올바른 거고요. 있어야 할 비용이 장부상 없어요. 따라서 비용이 과소계상.
없어야 할 자산이 장부상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이 과대계상이 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후의 금액이 이익이죠. 비용이 과소면 이익은 과대, 비용과 이익은 반대 방향이고요. 이익과 자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1번 자산의 과소계상, 과소가 아니고 과대계상이죠. 비용의 과대계상, 과대가 아니고 과소고요. 자산과 비용의 문제이지 수익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익의 과대계상, 따라서 옳은 건 4번이 됩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조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게 당조자산이죠. 맞고 2번 언제로부터 보고기간 종료 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맞죠? 당조자산의 종류에는 매출, 채권, 선급 비용, 미수 수익이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헷갈리면 K랩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 메뉴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해요. 네 번째 우편한 증서 통화 대용 증권이기 때문에 현금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기합수표도 통화 대용 증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송금수표도 통화 대용 증권이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당좌 자산의 종류예요. 당좌 차월, 이게 뭐다? 당좌 차월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가 발행되었을 때 당좌예금 잔액에 마이너스 표시된 게 당좌 차월이고요. 그 마이너스 금액은 금융기관에게 빨리 갚아야 할 부채죠. 여기는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산이 아니고 부채이기 때문에 당좌 차월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죠. 4번 다음 중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급여, 판관비, 외환 차손은 영업외 비용이에요. 영업외 비용. 따라서 답은 2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 판관비, 비교. 매출 채권 이외 채권을 뭐라 한다? 기타 채권이고요. 기타 채권에는 대여금, 미수금 등이 있어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이 뭐다? 그렇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됩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여기는 판관비가 아니고 뭐다?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여비교통비, 판매관리비. 따라서 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다음의 계산식 중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고 난 후에 금액은 법인인 경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개인인 경우 소득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됩니다. 영업외 수익을 빼는 게 아니고 더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법인 기업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빼면 단기 순이익이 계산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개인 기업의 소득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다. 여기에서 소득세 비용 빼면 단기 순이익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6번 문제. 다음의 자료 이용하여 최고자산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최고자산 취득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플러스 부대 비용을 더하시면 됩니다. 재고의 매입 원가 10,000원 플러스 재고 수입했을 때 관세
통관 비용, 관세사, 수수료 등은 다 재고 자산 매입 원가에 대한 부대 비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취득 원가는 얼마다? 15,000원. 3번이 됩니다. 판매 장소, 판매하기 위해서 임차료 지급하는 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즉 판관비, 손익계산서 판관비로 분류가 되는 거지. 재고자산 취득 원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기초 자본금과 기말 자본금의 계산식 정말 중요하죠. 기말 자본금은 기초 자본금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당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질까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후의 금액이죠.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액. 기초 자본금이 15만 원, 수익이 13만 원, 비용이 10만 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3만 원. 문제에서 출자액, 인출액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둘 다 0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기말 자본금은 18만 원.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다음은 당기말 부채 계정 잔액의 일부이다. 채무상태표상 매입 채무는 얼마인가?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더하기 지급 어음이죠. 박스 안에 외상 매입금은 만원 플러스 지급 어음은 6만원. 결국 매입 채무는 7만원이 됩니다. 쉬운 문제죠. 8번의 답은 4번. 9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인 평가 항목들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대손 충당금은 채권, 자산 중에 채권의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 유형 자산의 마이너스 차감 계정.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예요. 부채의 차감정이 아니고 부채 그 자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예요. 선수금 유동부채. 미지급금, 선수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 그 자체이지 부채에서 차감 표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차감적인 평가 항목은 대손 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 답은 4번이 됩니다. 10번.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다시 한번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후의 금액이 매출 총이익,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뺀 후의 금액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영업수익이 매출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영업비용인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가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해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거죠. 자비익은 영업외 수익이고요. 자비익, 영업외 수익. 광고 선전비, 판관비.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 기부금, 영업외 비용.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판관비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가 뭐다? 그렇죠.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거, 임대료 수입은 수익이죠. 영업 외 수익, 미지급 비용은 유동부채, 기말 현재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지급하지 않은 금액, 줄돈이에요. 줄돈. 미지급 비용, 끝에 비용이라고 해서 비용이 되는 게 아니죠. 잡손실, 영업 외 비용, 기부금, 영업 외 비용. 2번은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처음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일단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은 뭐다? 그렇죠. 당좌 자산이죠. 선수 수익은 유동 부채가 됩니다. 미수 수익은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받지 않은 금액, 여기도 자산이죠. 끝에 수익 또는 비용이 있다고 해서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이 되는 게 아니고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임에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2번 문제. 다음의 자료 이용하여 유형자산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유형자산 취득 원가는 매입 대금, 매입 원가 또는 매입 금액 또는 매입 대금에다가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을 더하시고요. 매입 할인 등을 빼는 거죠. 또한 취득 후 지출 중에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가산이 되었습니다. 유형자산 매입 대금은 150만 원, 취득세 5만 원. 재산세는 보유 관련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가, 손익계산서 판관비죠. 유형자산 취득원가가 아니고 손익계산서 비용이 됩니다. 사용 중에 발생된 취득 후 지출인데 수익 저취다. 그러면 단기 비용 처리예요. 여기도 유형자산에 대한 비용이니까 뭐 판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55만 원. 2번이 됩니다.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가 있으면 유형자산, 물리적 실체가 없으면 뭐다? 그렇죠. 무형자산. 이걸 딱 보자마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형자산, 형체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특징 3가지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식별 가능성. 식별 가능하다는 건 따로 떼어내서 양도하거나 아니면 따로 떼어내서 임대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통제, 자산에 대한 통제죠. 두 번째 통제는 해당 자산을 사용하면서 누리는 효익, 경제적 효익을 나만 누려야지 제3자가 누리는 걸 막아야 돼. 관련 법이나 계약에 의해서 막는 걸 통제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돼요.
효익은 주관적인 만족감, 경제적으로 만족스러운 건 돈이죠. 미래에 돈을 벌게 하거나 또는 원가 절감시키는 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고요. 무형 자산은 일정한 화폐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세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변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비화폐성 자산이 되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은 일정한 화폐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화폐성 자산인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은 시세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일정한 화폐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은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1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4번 다음의 거래를 분기할 경우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여기는 결산일이에요. 기중이 아니고 회계기간 중이 아니고 결산일 연재 현금 시제액이 실제 있는 현금액 실제 현금액이 장부상 있어야 할 금액보다 3만 원 부족해요. 그러면 장부에 있는 현금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 금액을 실제 금액으로 대개하는 겁니다. 따라서 장부상 현금을 3만 원 줄여. 현금을 줄이면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3만 원이 됩니다. 현금이 부족한데 원인 파악이 되지 않았으니까 차변에 현금과 부족 3만 원 이렇게 했다가 기말 현재 원인 파악이 안 된 현금과 부족은 바로 없애는 거죠. 대변에 현금과 부족 3만 원, 차변에 잡손실 3만 원이 됩니다. 기말에 현금과 부족을 썼다가 지우는 게 아니고요. 쓰지 않을게요. 결국 남아있는 건 차변에 잡손실, 대변에 현금이 됩니다. 다음에 거래 분기할 때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뭐다? 잡손실. 답은 2번이 되겠죠. 비교할게요. 질문 많이 하시는데 비교. 만약에 기중에 현금 부족 발견시 현금 부족 3만 원 발견시 대변에 현금 3만 원 차변에 현금과 부족 3만 원 기말에 현금과 부족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 원인 파악을 못한 경우 현금과 부족은 임시 항목이니까 기말 재무제표에 공시할 수 있다 없다? 공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중에 현금과 부족 처리해서 기말 현재 장부상 남아있는 거 없애야 돼. 왼쪽에 적은 계정 과목과 금액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변에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현금과 부족 3만 원 차변에 잡손실 3만 원 이 분계와 이 분계의 차이 아셔야 돼요. 차변은 둘 다 잡손실인데 여기는 대변의 현금이고 여기는 대변의 현금과 부족입니다. 여기는 기말에 현금 부족액을 발견한 경우 여기는 기중에 현금 부족액을 발견하고 장부상 현금과 부족에 대해서 원인 파악이 안 돼서 기말에 이거 없애는 케이스예요. 둘을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재무상태표 작성할 경우 유동성 배열에 따라서 두 번째로 나열해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다 자산이죠. 보기 안에 있는 내용 보면 다 자산이에요. 자산은 유동자산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을 기재하는 겁니다. 유동성 배열법은 빨리 현금화되는 걸 앞에 먼저 기재하는 걸 의미합니다.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가지
당조자산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기재합니다. 비유동자산은 가장 먼저 투자자산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맨 마지막에 기타 비유동자산을 기재하시면 돼요. 현금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여기 있죠. 당조자산. 산업재산권은 어디 있다?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상품은 재고자산. 여기가 상품이죠. 투자부동산은 투자 목적의 토지와 건물, 투자자산이에요. 투자부동산. 기장치는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맨 첫 번째라는 게 현금이고요. 현금. 두 번째가 상품, 세 번째가 투자부동산, 네 번째가 기장치, 다섯 번째가 산업재산권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나열해야 할 것은 뭐다? 상품.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제11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